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화평TV의 제이입니다. 자,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이거 너무한데요. 포드 F150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트럭 인테리어를 그대로 여기다 박아 넣을 수가 있지? 이거 고급 풀사이즈 SUV예요. 이게 74,000달러로 한국에 들어오면 한 8천만원이 넘는 SUV인데 거기다가 트럭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박아 넣어 놨습니다. 지금 대시보드에서는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이 다이얼을 다이아몬드 커팅한 크롬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외에는 동일합니다. 이 벤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라든지 그 위에 버튼이라든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약간 컬러가 좀 더 들어가 있나 뭐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심지어 이 대시보드 위쪽에 지갑 넣어놓는 트레이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뱅앤올롭슨 들어가 있는 거 저희가 그 랩터에서 봤던 거 그대로 똑같고요. 그냥 트럭에서 봤던 그 유틸리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대조시 스티치를 넣어놔서 고급성을 조금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대시보드라든지 도어에서 파티션을 좀 험하게 좀 나눠놨습니다. 험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럽고 디자인 완성도를 상당히 올리는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벤트 디자인도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크면은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작아도 충분히 공조 역할 다 하는데 말이죠. 도어 디자인에 이 액센트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크롬 액센트 라인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급스럽다고 인정을 드리고 싶고요. 뱅앤올롭슨이 들어가면서 이 트레이 위쪽에 좀 아름다운 뱅앤올롭슨 주기가 들어간 스피커가 들어가 있지만 도어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롭슨 디자인은 상당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지만 이 센터 콘솔 중앙에 우리 컨트롤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엑스페디션의 유일한 고급 SUV 느낌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액센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센트 플레이트가 약간 우드 느낌이 들어가 있지만 포드가 플라스틱으로 다른 재질의 무늬를 내는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포드 인테리어에서 보이는 이 크롬 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포드 톤이 엄청난데 이 차량은 엉망입니다. 지금 이 중앙에 들어가 있는 콘솔에 플레이트도 잘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잘 돼 있지만 크롬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옛날에 뽑기에서나 볼만한 그런 크롬 도금을 보여줘요. 그래서 크롬 톤이 항상 좋은 차량인데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크롬 톤들이 워낙 반짝반짝하지만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콘솔에도 같은 톤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실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콘솔 쪽에 보면은 커버가 두 개 있어요. 안쪽에 커버를 열어보면은 수납 공간이 또 나오면서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C포트 하나, 일반 포트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있습니다. 보통 포드 차량들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암레스트 안쪽에 넣어놔서 약간 불편함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바깥에 꺼내줘서 마음에 들고요. 컵홀더도 커버 기믹이 있습니다. 컵홀더 자체는 디자인이 잘 안 됐지만 커버 기믹은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부도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고 다이얼들이 다이아몬드 커팅된 부분이 아주 좋은 크롬 톤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도 아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는 아주 마음에 들지만 이 파킹까지 끝에 있는 거는 아주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암레스트가 포드 F150처럼 엄청 넓습니다. 그냥 트럭스럽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면은 포드 F150과 거의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수납 공간은 정말 엄청납니다. 안쪽에는 12V C가짝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트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부를 보면은 컨트롤부도 디자인이 이 버튼 파티션들이 제대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그래도 다이얼 안쪽에 7 세그먼트로 공조 컨트롤을 디스플레이 해줘서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12V C가짝이 있는데 이 C가짝 커버도 F150과 동일해가지고 전혀 불필요한 디자인 인자고 보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좌석 디자인은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하고 그리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허벅지 길이를 조절하는 기믹은 없고요. 그런데 이 가죽 마감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어디 몸에 안 맞는 가죽 잠바 입은 것 같아요. 헐렁헐렁합니다. 그리고 파티션도 너무 조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고요. 일단 가죽 상태가 너무 헐렁헐렁하게 몸에 안 맞는 것처럼 돼 있어서 실망이 큰 좌석 디자인이고요. 핸들 디자인은 제가 픽업 트럭의 핸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에 블랙 무광 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코어의 각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 아주 잘 돼 있고요. 컨트롤부도 아주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고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핸들 디자인처럼 다른 데도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잘 돼 있고요. 하지만 손가락이 저처럼 작은 사람은 컨트롤하기 불편할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핸들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스티치도 잘 들어가 있고 느낌도 좋은 가죽 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25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가는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큰 차에 8인치가 들어가는 거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이 요번 세대 싱크3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디자인 자체도 별로고요. 터치도 그렇게 반응을 빨리 해주지도 않고요. 특히나 이렇게 앱스나 이렇게 세팅으로 넘어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갈 때 로딩이 엄청나요. 항상 포드 얘기를 하지만 메모리를 너무 작은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얹어져 있는 채널 간에는 빠릅니다. 빨리 움직여지는데 메모리 안에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레깅을 보여줘요.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핀치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데 핀치 컨트롤이 좀 버벅대는 느낌을 들었어요. 손으로 빨리 인식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고급 차량들도 리뷰를 하면서 좀 카메라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후진을 해야지만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냐, 좀 직관적이게 물류 버튼을 하나 놔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포드가 그렇네요. 굳이 후진을 넣지 않아도 이게 카메라 버튼으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인치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애매해요. 지금 360도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해상도가 낮고 카메라도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서 화면을 나눠 쓰는데 엉망이에요. 이 화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작은 스크린에 아래 위에 이렇게 또 블랙 스크린 뜨는 거 보세요. 전혀 좀 많은 생각을 안 두고 만든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 가지고 카메라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 옵션이 많이 있지만 이 터치 스크린으로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카메라 버튼을 멀리 있는데 이걸 계속 눌러가면서 바꿔야 돼요. 후방 더 가까이, 후방을 180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계속 눌러가면서 바꾸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라도 나와줘가지고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에러인 것 같네요. 그리고 화면 위에 이 드라이빙 관련해서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나와져 있어서 또 그 부분은 또 좋은 것 같고요. 자, 게이지 클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8인치 컬러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부분을 잘 나눠 놓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 가식성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포드가 제가 이 게이지 클러스터 눈에 잘 들어오게 디자인하는 그룹으로 점 찍었거든요.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물리 클러스터도 크롬으로 디자인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포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SUV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가상 디지털 클러스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8인치가 워낙 가식성도 좋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 보면은 보여주는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여주는 정보량이 이렇게 보면 끝도 밑도 없어요. 정말 여기서 드라이빙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의 이 롤하고 피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완전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난다면은 아마 이 포드의 익스페디션이 가장 직관적이고 눈에 띄는 가시성 있는 클러스터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큽니다. 역시나 큰 차량이라서 2열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풀사이즈들이랑 비교해서는 비슷하지만은 Q7 롱바디죠. 롱바디 차량에 비해서는 충분히 뒷좌석을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캡틴 좌석이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좌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좌석 사이의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 2열에서 3열로 접근을 하기 쉽도록 중앙을 이렇게 내놓는데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이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뒷좌석이 작습니다. 저는 2열 좌석이 이렇게 작은 좌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익스플로러도 이렇게 작았겠죠. 그런데도 이 차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뒤쪽 좌석이 폭신폭신해서 쑥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좌석을 작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좌석 이렇게 틸트 기능이 있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뒤로 가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충분히 장거리 운행을 가도 2열에 앉은 사람은 적어도 아주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에 샤프트 터널이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닥이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마감을 상당히 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을 보도록 해요. 센터 콘솔 디자인은 F150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은 무광 크롬으로 된 다이아몬드 커팅된 다이얼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 거기에
7 세그먼트 스크린까지 넣어줘가지고 컨트롤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2열에는 히팅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에는 여전히 벤트가 없어요. 콘솔에 벤트를 빼놓고 이 막박 벤트를 넣어줬습니다. 막박 벤트 저는 상당히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습니다. 잘 안 맞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막 바람 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박 벤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중앙 콘솔 벤트를 빼놓은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좌석이 굉장히 높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많이 뽑아줍니다. 투 패널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크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정말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이 오디오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를 뒷열에서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컨센트 플러그가 있습니다. 150W 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그렇지만 또 커버가 트럭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자,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풀사이즈라서 그런지 3열 공간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좌석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좌석 자체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이 무릎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좌석도 높아요. 이 아랫배 많이 눌리지 않는 그런 효과도 주고요. C필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C필러랑 D필러 사이의 창이 또 엄청 커요. 3열에서도 많은 시야를 확보해 주는 거는 또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요. 역시나 막박 벤트가 있는데 2열처럼 그렇게 좋은 디자인으로 된 벤트는 아니고요. 하지만 바디가 양쪽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차도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차량이 원체 크다가 보니까 제가 기대가 좀 있었는데 양쪽이 좀 많이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명은 아무리 큰 사람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3명이 앉기에는 정말 아이들만 앉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좌석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3열 SUV하고도 비교해도 전혀 꾸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근데 가죽이 울렁거리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보면은 컵홀더가 2개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한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가 총 6개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가족 여행 가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룸을 보도록 해요.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헤드룸이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차량이 3열이 충분한 좌석이다 보니까 중앙에 앉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안전벨트 기믹이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가 나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좌측에 앉은 사람 머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다가 머리 100% 박습니다. 좀 술 먹고 뒤에 사람 태우고 앉아서 가면은 이 흔들럭거리다가 뇌진탕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전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 3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전자동으로 이 틸트가 돼요. 엄청납니다. 3열 좌석에 사람이 편안해요. 등받이 조절을 하고 나면, 최대한 눕히고 나면 3열까지 앉아도 엄청 쾌적하게 6인 이상이 여행을 갈 수 있겠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짐은 못 실겠지만요. 그렇지만 뒤로 등받이 조절을 하고 나면 진짜 옆에 있는 요 플라스틱이 머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애들 태우기도 좀 그런 것 같네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전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합니다. 그래서 3열에는 충전 포트, 좌석 공간, 그리고 이 좌석 조절까지 100점 주고 싶은데 이 플라스틱 파트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90점 깎겠습니다. 그래서 3열은 10점입니다. 자, 저희의 포드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 1부, 2부 리뷰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바디온 프레임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는 좀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외관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실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고급 풀사이즈 SUV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틸리티 차량인 픽업 트럭과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UV로 타기에는 유니바디를 아직 정할 것 같다. 아직까지 저희 시승도 안 나가봤지만은 유니바디에 좀 더 끌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트럭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남성다운 트럭 느낌을 가지고 있는 SUV를 원한다면 이 차를 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꽤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도로에서 몰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차량을 한국에서 모시는 분들은 이 차량 사이즈 전혀 문제 없이 한국에서도 몰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비게이터가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 보면 이 차량도 조금 가격이 낮으니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량씩 리뷰를 찍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으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